다정학형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서 약간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 옐로벨리 워터스네이크의 새끼가 나왔어요. 자, 이따 이 뱀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 건데 원인씨가 좀 찍어줘요. 오케이, 제 얼굴만 안 나오게. 이제 옐로벨리 워터스네이크가 어떤 거냐, 이제 주로 인도네시아의 논밭에 서식하는 그런 약간 물가에 서식하는 뱀이고요. 그 소위 알고 있는 그런 물뱀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은 뭐 서식하는 방식이나 행동은 거의 물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물가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뱀이에요. 생긴 게 워낙 온순하게 생긴 뱀이고요. 이제 하는 짓도 온순할 뿐더러 키우기가 되게 쉬워요. 이제 일반적인 뱀들은 쥐와 새 그리고 작은 포유류를 먹는데, 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새끼 때는 작은 지렁이나 새끼 물고기를 먹고 자라나서도 미꾸라지나 붕어 같은 물고기를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꾸라지 몇 마리 사오면은 몇 달 동안 먹일 수 있을 만큼 사육이 정말 간편한 종이에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사육했던 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유통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좀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뱀 중 하나고요. 워낙 온순하게 생겼을 뿐더러 워낙 온순하니까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드리기 좀 편한 종류거든요. 솔직히 뱀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표정도 좀 얼빵하게 생겨가지고 착하고, 착한 것 빼고 솔직히 장점이 없는 타입이에요. 약간 남자도 나쁜 남자 인기라고 하잖아요. 착한 남자 인기 없다 하잖아요. 얘도 그냥 착한 게 장점인 그런 뱀이에요. 대체로 싸나운 뱀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이제 처음에 뱀들을 키우실 때 대부분 무서워하시는 게 뱀들이 무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물렸었는데, 그 직원이 아마 저희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린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다가 사람을 안 무는 뱀인데, 얘네는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뱀들은 대부분 임신을 하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근데 이 종은 좀 달라요. 알을 뱃속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새끼로 낳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키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뭔가 그 사육장 안에 구더기가 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더기가 좀 길쭉해서 보니까 새끼들이 엄청 기어다니더라고요. 그게 작년 겨울에 제가 처음으로 이 친구들을 번식시킨 거였고요. 이번에도 우연치 않게 또 새끼들이 또 추가로 나왔거든요. 자, 그 새끼들 그 어린 개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새끼 개체들은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바로 그 옐로벨리라는 이름에 어울리게끔 노란색 무늬를 갖고 있고요. 새끼들 진짜 너무 깜찍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제가 처음에 구더기로 오인한 게 거의 이해 가실 거예요. 그만큼 새끼들이 좀 작게 생겼는데요. 생긴 게 진짜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물뱀인 그 물가에 서식하는 뱀이라서 그런지 몸도 약간 넓적해가지고 비늘도 되게 촘촘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보이시죠? 진짜 너무 깜찍하게 생겼어요. 얘네는 번식이 너무 쉬워요. 그냥 암수 여러 마리 모아놓고서는 그냥 합사시켰다가 어느 순간 보면 새끼들이 막 빠글빠글하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만큼 번식이 워낙 쉽고 관리가 편한 종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우연치 않게 몇 번씩 번식이 나오는데요.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먹이 주는 것도 되게 간편해요. 그 실지렁이 아시죠? 실지렁이 같은 거를 먹이 그릇에 넣어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그마한 물고기 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피의 새끼라던가 네온테트라 같은 열대어를 주시면 돼요. 그런 개체들을 처음에 주기 어려우면요, 이제 간장 종지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애들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물고기를 얼렸다가 녹여서 주셔도 애들이 되게 간편하게 먹거든요. 특히 여기는 이 종류의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곤충도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귀뚜라미 같은 걸 주셔도 종종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한데요. 정말 더럽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실지렁이나 그 낚시방에서 파는 지렁이 말고 좀 깨끗한 산지렁이, 아니면은 내가 뭘 말했지? 열대어, 새끼 열대어 같은 걸 주시면요, 보다 간편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온순하잖아요. 사람이 만져도 별다른 저항과 반항이 없다 보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 키우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이거든요. 근데 새끼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고, 이번에 한 마리 암컷한테서 한 3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사이에 새끼가 나왔어요. 제가 아직 숫자를 하나하나 세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량이면 거의 한 하루 이틀이면 다 분양이 될 만큼 이 종류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 어미 개체도 되게 저렴해요. 다 큰 성체뱀인데도 분양가가 한 5만원 밖에 안 하고요. 새끼들은 제가 이번에 한 2만원에서 24,000원 사이에 분양을 할 계획이에요. 되게 깜찍하게 생겼죠? 이 종류 같은 경우 약간 체험학습용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키워도 문제가 없을 만큼 좀 사육이 온순하거든요. 기본적인 사육 세팅을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새로 또 깔끔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하나 통도 까고 에코도 까기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사육장 같은 경우는 가로가 좀 넓은 게 좋아요. 얘네가 세로로 활동을 안 하는 종이니까 높이는 좀 낮아도 되는데 가로폭은 좀 넓은 게 좋아요. 새끼를 기준으로다가는 한 요 정도 푸딩컵 있죠? 750ml의 푸딩컵이나 성체를 기준으로다가 이런 브리딩 박스 정도면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고요. 사육장 전체 면적의 한 40%에서 30%는 물그릇으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논가에 서식하는 뱀이라고 했잖아요. 바닥은 항상 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코워스를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괜히 신문지 같은 걸 깔아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타로드는 꼭 해주셔야 돼. 오케이. 이 사육장의 디스플레이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레이시안 홈프로그 이제 3마리밖에 안 남았네. 아, 이 살쪘다. 돼지 된 거 봐. 자, 이런 다른 동물들이랑 합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말레이시안 홈프로그와 사육 환경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재활용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그릇이나 아니면 따로 여기다 간장 종지로 해가지고 이런 데 담아주시면은 지들이 배고플 때 나와서 알아서 먹고 배부르면 알아서 들어가고 또 활동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키우는 게 되게 간단해요. 특히 온도가 이제 다른 뱀들이 약간 고온인데 얘네는 약간 25도에서 27도 그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시면 간편하다 보니까요. 실내 온도 정도면 웬만하면 키우실 수가 있어요. 딱히 막 엄청난 열원을 필요로 하는 종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키우기 쉬운 종일 뿐더러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 또 새끼들이 번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옐로벨리 워터스네이크를 그동안 키우고 싶었던 분들, 근데 사육이 약간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되게 좀 저렴한 가격에 앞으로 새끼들을 분양을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옐로벨리 워터스네이크와 가터스네이크만큼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을 시킬 계획이요.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새로운 파충류에 대한 영상도 하나를 더 찍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 사는데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